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개인 사업자가 급여 소득자보다 그 절차를 진행시키는 게 훨씬 더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우선 자영업자가 급여 소득자보다 개인회생 진행하는 게 까다로운 이유가 급여 소득자는 딱 급여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는요, 들쭉날쭉이죠. 어떤 달은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좋고 어떤 달은 적자가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순이익을 계산하는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세무사에 기장대리를 맡기는데요, 그 세무사가 지출을 많이 잡아줘요.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지만 그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지출 항목이랑 회생법원에서 인정하는 지출 항목이랑은 전혀 달라요. 회생법원은 되게 까다롭게 봅니다. 정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 가게 월세라든지, 그리고 직원 급여라든지, 그리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필수 항목으로 인정해줘서 매출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잘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카드 매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삼성카드에 대출을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어떤 손님들이 삼성카드로 한 1,00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니까 즉 카드 매출이 1,0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삼성카드에 3천만 원 빚이 있어요. 그럼 삼성카드를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삼성카드는 이 3천만 원이랑 1천만 원이랑 퉁칩니다. 네. 그럼 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가게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 매출금을 다 받고 난 뒤에 개인회생을 들어가시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삼성카드에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과 동시에 삼성카드에서 눈치채거든요. 아, 개인회생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개인 사업하는 사람한테 줘야 될 이 1,000만 원이랑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3천만 원이랑 퉁칩니다. 그럼 이 돈 못 받아요.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의 가장 큰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잖아요. 즉 청산가치는 재산이죠. 내 재산보다는 1원이라도 더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산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개인회생 신청인에게는 되게 유리하죠. 이 청산가치를 계산을 할 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게를 하면, 예를 들면 식당을 한다고 하면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중고 가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다 청산 가치로 잡혀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권리금도 청산 가치로 잡으라고 보정 공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권리금도. 아니, 권리금 이런 거는 속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권리금이라는 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통장 거래 내역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돈 뭐야? 그럼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아, 권리금입니다. 아, 그러면 권리금도 재산이네. 그럼 청산가치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속일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이 안 남기고 이렇게 뒤로 받았다든지 이러면 괜찮겠지만 보통 권리금이 그렇게 거래되지는 않죠.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가 급여 소득자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가 까다롭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평균 매월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카드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 카드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상계될 수도 있다. 즉 퉁쳐질 수 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청산가치에
그 가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도 물론 그리고 권리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는 정말 꼼꼼하게 상담을 잘 받으셔야지 매월 내야 되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커요. 어느 사무실에 맡기냐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특히 순위 계산하는 것도 잘못 계산하면 예, 정말 매월 내야 되는 변제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어느 사무실에 맡기냐에 따라서. 예,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